고! 잘 살자. 안녕하세요. 의사딸 김지아. 약사아빠 김태형입니다. 네. 다이어트 주제가 너무 많고 한데 오늘은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5종 다이어트, 유행 다이어트 5종을 파헤쳐서 이 실과 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기능의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또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뭐냐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고 오히려 지방을 먹어서 지방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그런 다이어트를 얘기하고요. 이 키토 다이어트를 했더니 처음에는 뇌도 맑아지고 또 식욕도 줄고 살도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4, 5주 지나면은 기운이 없어진다, 피곤해진다, 머리카락이 탈모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이유는 이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영양소가 골고루 오지 못하는 그런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에서 T3 수치하고 이제 우리가 리버스 T3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T3는 뭐냐면 우리가 프리 T3라고 해서 정말로 실제로 활동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바로 T3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얘가 이제 많아져서 이제 활동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리버스 T3라고 하는 한마디로 역 T3라고 하는 아이가 많이 생겨서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갑상선 호르몬이 가서 작동을 해야 하는 곳에 이 리버스 T3가 가서 작동을 하는 바람에 기능을 더 망치고 온몸에 대사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갑상선이 예민해가지고 불면이 온다든지 생리불순이 온다든지 냉증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헐적 단식이 16대 8,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좋은 단식 중에 하나고 저희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신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계신 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은 네. 코르티솔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신이 탈진하게 됩니다. 부신이 탈진하게 되면은 오히려 혈당이 불안해지고 그게 폭식을 유발하는 그런 유형이 되게 됩니다. 내가 부신 기능이 약한지 어떤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이 내가 부신 기능이 약할 수 있으니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성 피로가 있고 저혈압이고 불안한 감정이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 예민하게 됩니다. 부신에. 가임기 여성분들 공복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월경이나 손발 저림 그리고 불면, 기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나는 좀 부신 기능이 약한 것 같고 나는 가임기 여성이고 또 좀 예민한 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공복 다이어트는 전 별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원푸드 다이어트가 뭐냐면 한 놈만 먹는 거예요. 나는 한 놈만 한 놈만 먹는 게 한 번만 먹는데 한 가지 종류. 네네네네. 왜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고 위험한 건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속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몸도 가벼운 것 같다 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은 지방이 부족하니까 담즙이 정체됩니다. 담즙이 정체되면은 우리가 이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구마라던가 바나나 이런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은 다른 영양소가 다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위험한 다이어트 생각하고 오히려 살이 더 찔 수 있는 체질이 될 수도 있고 당뇨를 더 부를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한 다이어트고 나중에 요요도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고 기초 대사량 자체도 많이 낮아지고 일단 몸이 돌아가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비타민 B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원푸드 다이어트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만 망가지고 오히려 더 요요만 더 오는 진짜 위험한 다이어트. 처음에는 빠지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쵸, 안 먹으니까. 그쵸. 근데 네네. 오래 하게 되면은 네. 아까 말했듯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요.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이 맞아야 이 모든 세포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한쪽만 쭉 올라가면 다른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 몸에 병이 오거나 막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예. 이제 네 번째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그래가지고 고단백 저탄수화물로 이제 시기를 바꾸는 건데요. 근데 그런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게 돼요. 프리바이오틱 그 섬유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유산균들이 먹고 살 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엽산이나 이런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몸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많이 쌓이게 돼요. 특히 이제 활성현 엽산인 B9이 부족할 경우에는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져서 얘도 결국엔 혈관에 쌓여요. 그리고 이런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는 또 요산이 높아져서 통풍이라던가 이런 또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을 막는 그래서 또 다른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디톡스 주스 바로 해독 다이어트인데요. 과연 해독이 되려나? 디톡스 주스를 마시는 거를 좋기는 한데 그 또한 단계별로 내가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그걸 해독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디톡스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러 다이어트를 반복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 단계까지 내 몸에 독소가 많다 그리고 디톡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무리한 다이어트 이제 쫄쫄 굶는 그런 다이어트 굉장히 무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그렇게 되는데 되면 이제 네. 맞아요. 얼굴에 네. 이제 막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고 불면이 올 수 있고 불안이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해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오히려 몸에 또 독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몸의 균형은 깨져서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네. 같은 음식,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각각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 사람한테 좋다 해서 저한테 좋은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남들이 한다고 좋은 다이어트 누가 그거 하고 살 많이 뺐대 어떤 연예인이 그런 다이어트를 했대 라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 또 내 몸의 호르몬 상태, 내 몸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다이어트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지문 다이어트, 또 바이오 해킹 다이어트에서 내 몸을 면밀하게 살펴서 하는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기능의학적 다이어트 중에 하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